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카네기 원칙을 내 생활로 가져가자. 카네기 라이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30가지 원칙 중에서 벌써 이제 7번째 원칙을 오늘 함께할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번 원칙을 하고 나서 1주 만에 쉬었죠. 뵈야 되는데 네. 2주 만에 쉬었다기보다는 우리 김쌤께서 네. 장기 또 출타를 하셔서 그럴 수밖에 부득이하게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무더운 여름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예. 좋은 분들과 함께 많은 지식을 쌓고 왔습니다. 교육받고 오셨다. 네. 자, 그래서 6번 원칙 그때 알아보고 2주 만인데요. 6번 원칙 다시 한번 카네기 인간관계론 6번 원칙. 예.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라는 게 바로 원칙이었죠. 실천하셨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진짜 교육을 가니까 한 60여 분의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이 교육생들 명단을 이렇게 딱 받았죠. 그래서 제 옆에 앉아 계신 짝꿍 파트너분의 이름을 딱 이렇게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억을 하려고 했고 또 다들 명찰을 또 폐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보면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이름과 이미지를 매칭해서 또 연상해서 기억하려고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주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교육을 끝나고 나면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에게 또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좋은 답변 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2번 원칙,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 이 원칙도 실천을 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으신 듯합니다. 네, 아주 굿뉴스가 많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오늘 원칙이 또 원칙인지라. 그렇죠.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그분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강의 의뢰라든가 이런 게 또 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담당자님 하면서 뭐 주무관님 이렇게 하면서 메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맨 상단에 땡땡땡 담당자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공손하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맨 위에 항상 이렇게 좀 적는 게 약간은 좀 습관화되고 있지 않나 한 2주 했더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실천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7번 원칙 함께할 시간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 원칙 경청하라.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 라는 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 원칙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방법이야말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경청하는 이 자세가. 그래서 이제 왜 경청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재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쌤은 어떤 사례가 좀 이렇게 와 닿았습니까? 모두가 와 닿았지만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 식물학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데일 카네기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사교 모임에 참석을 하셨나 봐요. 근데 가서 이렇게 뵌 분 중에 식물학자가 또 있었죠. 근데 이 식물학에 평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식물학자를 만나서 정말 신나게 질문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대화를 나눈 거죠. 그 대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식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오늘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를 만났다. 이제 데일 카네기 선생님을 일컬어서 아주 재미있는 유쾌한 대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비결이 뭘까요? 근데 이제 데일 카네기 선생님 이야기는 뭐냐?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그 식물학자가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질문 던지고 그렇습니까?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그랬는데 최고의 대화가라는 이런 찬사가 나한테 따라오더라. 질문하고 잘 들어줬을 뿐인데 최고의 대화가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들어주는 것. 그런 방법에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다. 상대방을 정말 중요감을 심어주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그런 경청이 정말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강의 중에 그러지 않아요?
아, 예. 그렇죠. 강의 이렇게 할 때 예. 아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고개도 예.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예.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아, 제가 정말 존중받고 있다. 예, 그런 분들 때문에 강의를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뭔가 선물이라도 있으면 하나 좀 드리고 싶다. 막 그런 욕구가 막 샘솟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를 듣는 그런 현장에서 이 경청하는 태도 굉장한 또 배려심인 것 같습니다. 강사에 대한. 그래서 저도 어디 강의 듣게 되면 굉장히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그분 쳐다보면서 미소 맞습니다. 지으면서 고개 끄덕이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 태도가- 역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예. 강의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얻어지는 게 더 많고요.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소개해 또 주셔서. 저는 이제 책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와닿는 내용이 그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님인 엘리어트 총장님에 총장님. 관한 예. 사례가 나옵니다. 예. 그분께서 이렇게 경청을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 존중,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엘리어트 총장님을 잘 아는 분이 예.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경청을 할 때 이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예. 이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다. 눈으로, 예, 아주 진심을 다해서 집중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배려하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분 말을 할 때 끝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다라는 이런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그 프로이드 사례도 우리 책에 나옵니다. 우리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굉장히 또 이 경청하는 태도가 남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런 집중된 주의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 온화하고 다정스러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고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이제 들었다는 거죠. 저 같은 분이셨나 봅니다. 네, 아주 온화한 미소와 함께 집중해서 듣는 경청의 자세.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경청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5단계 이렇게 나눠보면 가장 이제 낮은 단계, 5단계죠. 이게 이제 무시한다라는 거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했을 때 하세요 하면서 본인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딴 일을 한다거나.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다음 4단계의 경청이 이제 듣는 척 하는 것. 듣는 척.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의 경청이 선택적으로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그렇죠. 듣는다. 이런 경청들이 또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단계의 경청이 어떤 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제 휴가 간다고? 뭐 언제 보너스 준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다음 이제 2단계 열심히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2단계의 경청은 이제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듣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 같은 강의했을 때의 듣는 경청이 이제 그런 경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는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의 60%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1단계의 경청은 공감적 경청. 마음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까지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좀 공감적 경청 쪽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언어 그런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것까지 좀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는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엄마와 아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게 나와요. 이 사례도 참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저는 항상 느껴요. 그런 의미네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고 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아, 이런 자세. 예. 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바쁘고 뭐 다른 일 하다 보면은 그냥 듣고 있어 말해 이런 경우가 특히 이제 가까운 있을 수 사이에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내 하던 생각들을 멈추고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많이 연구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 거기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의사를 부른다. 아, 예. 누군가가 정말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예,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뭐 21세기 대표 질병 중에 하나가 신경성 우울증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신경 정신학 계통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단 한 사람의 청중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내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예, 수 있는 예. 단 한 사람. 예,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최고의 선행을 베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집중해서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예. 들어줄 수 있도록 더욱 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또 어떤 게 이렇게 좀 와닿습니까? 예, 뭐 이제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쭉 우리가 해왔던 말이긴 한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치통은 이제 치통에 대해서 열렬히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두고 이제 전제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치통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기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또 목에 돋은 종기는 아프리카의 지진보다도 그에게는 더 심각한 일일 그럴 수도 수도 있다. 있죠. 예. 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 예,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 좀 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청을 하는데에도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더욱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 고무시켜라라는 말처럼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 또 질문을 하려면 또 거죠. 그렇죠. 예.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진심,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7번 원칙 네. 이 정도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간 또 우리 김쌤은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네. 그 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 말을 잘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욕구를 참는 것이다.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저의 공약은 예. 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좀 누르고 또 뭔가 답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방의 그 깊은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한 주 동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향 제시를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신나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분위기를 일주일 동안 한번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부탁 한번 해봐도 예. 될까요? 예. 우리 신쌤은 아까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한다 예. 그랬잖아요. 예. 이제 또 반대로 예. 남편분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예. 예, 뭔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어떨까? 야,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부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예,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 원칙 알아보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실천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